오늘 이 시간은 당군조선 말살사 22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이제 당군조선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유라시아 쪽 강의할 때 제가 잠깐 이제 그 환당국 위수론자들 주장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북한에 이제 당군 자료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남한의 이제 뭐 말 그대로 주류 사학계에서는 당군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보면요. 그리고 북한은 당군능을 발굴해 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하면서 연대기도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의 학자들의 주장은 북한의 이제 당군능이라는 것은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논리를 남북 이념, 좌우 이념을 가진 분들은 역사를 하면서도 이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문헌과 고고학을 바탕으로 역사 논리를 전개해야 되지 문헌도 고고학도 바탕이 없는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일 뿐입니다. 그건 역사가 아니죠 보면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사료를 아무리 완벽한 뭔가 뭐 증거 자료가 있더라도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문헌과 고고학적 사료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것이 이렇다 생각될 것이다 이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47억 인류가 전부 다 47억 개의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역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틀이 안 만들어지죠. 전부 다 자기 주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논리를 아시면서 이 당군 문제도 과연 북한이 가짜를 가지고 주체 사상을 위해서 당군을 저렇게 이용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북한 말을 그럼 듣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관련된 문헌 사료를 찾아내야 되죠. 그죠? 문헌 사료를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역사를 공부를 잘 하다가 이 내 이념 나는 자다 우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잘못 삐끗해버리면 어때요? 역사 공부하다가 이념으로 빠져가지고 딴 일을 합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문제 역사 고고학은 반드시 고고학과 문학 문헌 두 가지를 항상 중시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자 북한의 실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볼까요? 북한의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이제 화면에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삼성사에 모신 황해도 구월산에 모시고 있는 삼성사죠. 삼성사 세 분의 성인을 모시는 건데 그죠? 원래 삼성기도 보면 뭐입니까 여러분들? 세조가 거둬들여놓은 책 중에 이 책을 안 내면 목을 자르겠다는 정까지 협박을 하면서 거둬들인 책에 보면 삼성기가 있습니다. 그 삼성이 뭐죠 보면요? 세 분의 성인에 대한 이야기죠 보면요. 그래서 삼성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환인 환웅 당군에 대한 기록을 삼성기라 부르는데 환당욱이 유사라 학자 사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랬습니까? 그 삼성기는 뭐다? 수양상선을 쌓은 세 분의 노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참 배꼽 잡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이제 환인, 환웅 당군 한 분씩 아마 초대 첫 7분의 환인 중에 처음 이제 환인, 18분 중에 급발한 환웅, 첫 번째 환웅, 그리고 이제 47분의 당군 중에 첫 번째 당군, 신인 당군 왕금, 그 세 분의 모습이죠 보면요. 원래 이제 이 모습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 솔거가 하늘에 기도를 해가지고 받았다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이제 이 세 분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내려준 것이 과거 몇 년 됐죠? 한 10년, 20년 됐습니까? 이 사진이 이제 남한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때 이제 남한에 이제 환인환웅 당군 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제 지리산까지 들어가 청학동 가보시면 어때요? 이분들 모습을 이제 모신 데도 있겠지 보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환인환웅 당군을 이제 모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요. 이거는 이 기록은 뭐냐면 조선시대까지 이제 여기다가 임금이 직접 챙기면서 재앙을 올렸다는 기록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삼성사는 원래
구월산의 최고 꼭대기를 이제 여러분들 가장 높은 데를 뭐라 봅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골이라든지 이게 도해지에 보면 가장 높은 산을 이제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정산, 그죠? 그래서 뭐냐면 구월산도 최고봉이 정산인데 큰 대자를 붙여서 대정산입니다. 대정산에 거기 봉우리에 있었던 것을 현재 이제 산기슭 소정산으로 옮겨서 이제 모신 것이 이제 현재의 삼성당입니다. 이거는 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는 1911년 황해도 구월산에 삼성 당군 사당을 강제 철거하고 공매에 붙여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복원에 들어간 모습이 이 모습이죠, 보면요. 일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 쭉 드린 것처럼 조선을 완전히 침략해가지고 뭐죠 보면요. 자기의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역사 내리에 숨어있는 이 당군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국 모든 포인트는 뭐냐면 조선인의 머릿속에서 당군을 제거하는 것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제1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70%가 당군을 부정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당군을 이야기하면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당군을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진데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교육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까지 조선 사람들의 거의 모든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군이 지워지지 않고 당군은 우리 역사의 뿌리라고 인정이 됐는데 지금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당군을 이제 거짓말이다, 신화라고 인정하는 정도 했으면 이거는 교육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왜? 대한민국 70% 국민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머릿속에서 어때요? 당군을 지우는 작업을 조선 총독부가 물러갔지만은도 그 효과가 지금까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당군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 저렇게 모습을 이제 칼을 차고 있는 모습. 저 칼은 무슨 칼이겠습니까? 이제 비파형 생검 이제 세형 다 배우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비파형 세형이고 모든 청동은 어때요? 저 고조선 후반기에 마치 위만이 들어오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참 의미가 없죠. 보면요, 공부하기에 참 공부하기 더럽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식으로 역사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에서 당군 조선 능력을 이렇게 표시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시면 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이제 당군 조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뭐죠? 보면요, 남한에서는 북한만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지금 2020년 국사 교과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 당군 이제 고조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묘장제 무덤은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 조선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고인돌이 저리 소개되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청동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금동그릇이라 해가지고 새겨진다. 이것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모습을 잘 보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떠오를 겁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청동기의 모습은 동물인데 곰입니다. 곰으로 청동이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납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도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저 곰 청동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낭낭군의 청동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근데 그와 흡사한 모습의 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죠. 이 곰은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다리인데 상다리를 이렇게 받치는 모습으로 곰을 4마리를 한 건데, 이걸 일본이 파가지고 이게 때 유물 발굴하면서 이게 낭낭군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청동기를 전시하면서 낭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곰의 모습하고 흡사한 모습 앞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거의 곰이죠. 보면 흡사한 모습입니다. 고구려 백화에 등장하는 곰입니다. 근데 이 고인돌을 지금 어때? 고인돌 밑에 이 청동기, 곰의 청동기는 북한에서 뭐로 분류하느냐? 당군 조선의 청동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당군 조선의 청동기로, 낭낭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고조선 때의 청동금인 뭡니까 보면 세영동금이라든지 여러분들 고조선 청동기 어떻게 만드는지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거기 관련된 그런 청동기를 전시를 해놨습니다. 저것이 단군조선의 유물이라는 겁니다. 단군조선의 유물.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요. 그 이제 세영동금도 보니까 생각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에 세영동금은 뭐다? 북한 쪽 정도만 남아 있고 그 위에는 안 나온다고 그림을 다 그려놨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세영동금은 어디냐? 비파형 동금하고 똑같이 했대요. 요동요서까지 많이 발굴됐습니다. 많이 발굴됐는데 한국의 국사 교과서에는 그 표시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금만 나온 것처럼 장난쳐놓고 세영동금은 한반도 저 북한하고 밑으로 쪽으로만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세영동금도 요동요서 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사를 넘기는데 고고학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속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평양박물관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단군, 북한에서 이제 단군능이라고 개축한 겁니다. 보면 개축했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고 있죠. 보면요. 거기 모시고 있는 모습까지 이제 사진을 이제 캡처해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민족 사가는 분 중에서도 단군능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가짜를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뭘 강조를 했죠? 가짜가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뭘 찾아야 된다? 문헌을 찾아야 됩니다. 문헌을 찾아야 되고 또 어때요?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단군조선의 유물, 단군의 능이 아니라고 반론을 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반론 자료가 없으면서 나는 저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학문이 아니고 학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무리 그게 억울하더라도 억울하면 뭐 여러분들 뭐예요? 내 주장이 맞는데 억울하다 하면 돼요. 그러면 문헌을 찾고 고증을 할 수 있는 고고학을 찾으십시오. 자료를. 그래야만 그게 성립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누구나 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주장 다 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문헌이 공개되어 있지 보면요. 신정 동국 여지 성남. 자, 이 보면 어때요? 지금 단군능을 이제 원래는 조금 했죠 보면요. 무덤을 이제 자기들이 북한에서 개축을 해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나중에 보면 이 단군능을 지으면서 북한의 고조선관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왜곡되었을까요? 이런 정보도 아셔야 되죠. 청동기 연대기를 높였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을 못할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북한에 단군능이 있는데 왜 동북공정에 밀립니까? 이런 걸 잘 보시야만 어때요? 이것이 단군능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난 단군능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이 단군능을 신축하면서 어때요? 모든 고조선의 영역을 어디로 끌어와 버리냐면 바로 대동강 평양 쪽으로 다 끌고 와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들이 원래부터 고조선 영역은 요동요서라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이 평양 중심의 역사관,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 중심의 고조선관을 잡기 위해서 뭘 했다? 요동요서까지 진출했던 고조선 영역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어디로? 북한의 대동강 평양 쪽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동북공정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은 뭘 가지고 이걸 단군능이라 주장했느냐? 자, 뭐죠 보면요. 여기 보시면 동국여지 성남의 1530년 자료에 강동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의 서쪽 삼리에 있으면 둘레가 410자나 되면서 큰 무덤이 있는데 이를 단군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묘. 여기서 410자라는 건 어때요? 보면요. 그 당원 봉분의 크기보다는 그 봉분이 차가워지고 있는 큰 어떻습니까?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숙종실록에 보시면 해마다 강동의 단군묘와 평양의 동명왕묘를 손질하여 가다듬도록 청하자. 그래서 왕이 숙종이 직접 윤호한 내용 기록이 있고 영조대왕이 직접 어때요? 평양감사에게 단군묘를 잘 보수할 것을 하명을 하는 내용이 있고 정조실록에도 어때요? 평양감사에게 다시 어때 묘지기를 정해가지고 항상 봄과 가을에 묘를 둘러보도록 제도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종실록에도 어때 보면요.
자, 허목이 지은 단군 세가에 이르기를 이렇게 단군총이 지금의 강동영에 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가 참으로 명백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고종실록에 있습니다. 1900 이제 자료에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조선 왕조라든지 조선 시대에 관련된 기록에 보면 강동에 틀림없이 단군 묘가 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 강동의 위치가 지금 이 위치 맞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대박산이라죠 보면요. 대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환단곡에서는 뭐라 나옵니까? 자, 9월 단군께서 이쪽을 순행하시다가 순수하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병을 얻어서 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했대요. 그대로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7분의 단군 중에 9월 5번째 단군인 9월 단군이 이쪽에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있고 어때요? 한쪽에서는 조선시대 많은 자료에 저렇게 단군릉이 거기 있다는 기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이제 남한의 사학에서는 뭐다? 저것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위해서 가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환단곡이 위스러운 자들이 뭐라 주장했는가 아시죠? 요 묘는 원래 고구려 무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구려 무덤이었다고. 자, 자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1932년 동아일보 기사에 강동에 단군릉이 있다는 사진을 직접 저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32년에 어떻습니까? 자, 올린 기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보시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이 저 능을 개축한 저 능을 어떻습니까? 단군릉이라 주장한 것은 뭐에 보면요. 북한이 아니라 그 이질에 기록에 있어요. 북한 정권은 언제 수립됩니까? 언제?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시기를 보시고 앞뒤를 좌우를 재면서 어떻습니까? 저것이 가짜냐 진짜냐를 이야기해야 되죠. 이때 동아일보 기사는 북한이 생기기 전에 뭐죠 보면요. 단군릉이라고 32년에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35년에 보수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35년에 또 나가고요. 자,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1993년 단군릉 사진이 한 개 공개되니까 남한의 사학계에서는 이 단군릉을 가짜라고 몰았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위에 있는 32년, 35년 무덤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들? 물론 담장이 없어져 버렸죠. 담장이 없고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무덤의 방향이 틀어졌죠. 무덤의 방향. 그래서 뭐냐면 무덤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이 북한에서 공개한 93년에 공개된 단군릉은 뭐다? 32년하고 35년하고 비교할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진을 찍어 보시는 분들, 사진을 아시는 분들은 보면 어때요? 그거 보면 배꼽 잡습니다. 왜? 이 코미디입니다. 이 무식한 카메라 사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식하니까 돼요. 사진의 방향이 틀리다고 가짜라고 물은 거예요. 보면 사진의 방향, 무덤의 방향이 틀리다고. 그러면 살짝 여러분들 사진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포토샵이라든지 해보시면 사진을 돌리는 방향을, 얼굴 방향을 돌리는 방법 아시죠? 얼굴 방향을 요리 쭉 끌고 와서 요리 돌리면 틀어집니다. 여기 있는 사진 어때요? 요쪽으로 쭉 끌고 와가지고 돌리면 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진하고 32년, 35년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습니까? 틀립니까? 뒤에 있는 산의 기울기 방향성, 무덤의 방향성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똑같은 32년, 35년의 단군릉의 사진이 맞습니다. 단지 북한에서 장난을 쳤는지 아니면 남한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진을 실을 때 일부러 사진을 180도 돌려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의 속성을 모르고 어때요? 아, 이 무덤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학자가 그 양반 지금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그 양반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했죠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30 학자들이 뭘 했습니까? 고구려 고분근이라고 했죠. 보면요.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근을 단군릉이라 주장했다고 했죠. 그죠?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사학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홍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고고학적, 문학적 자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당군능 사진은 소련에서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아십니까? 4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47년에. 그럼 어때요? 북한 정권이 생기기 이전에 찍은 사진이고 거기에 틀림없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군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2006년에 공개됩니다. 이 사진이. 그럼 뭐에 보면요. 고구려 고분군이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머리 안 돌아갑니까? 그죠? 왜 유사사학자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정도까지 머리 안 돌아갑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거. 벌써 47년에 어때요? 소련이 사진을 찍을 때 당군능이라 써놨잖아요. 근데 왜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가지고 당군능이라 주장했다고 그런 장난을 칩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 주장했던 사람 이름까지 쭉 나옵니다. 해가지고 뭐죠 보면요. 북한이 1993년 평양시 강동읍 문흥리에 있는 대박산 동남쪽 경사면 기슭에 있는 고구려의 반지하식 봉토 석실분을 발굴하여 이듬해 계단식 적석종 형태의 당군능으로 개조한 사실도 고구려 고분의 파괴 행위 중 하나라고 지었다. 요거 논문 읽으면 그럴듯하죠. 당군능으로 개조한 사실도 고구려 고분의 파괴 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하셨다. 요 문구 보십시오. 얼마만큼 장난칩니까? 당군능으로 개조했다는 거 자기 확인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고분 결과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때요? 파괴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싶다. 요렇게 말장난을 쳐놨습니다. 말장난을. 이것이 뭐냐면 논문으로 어떻습니까? 논문으로 200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평양 박물관에 있는 모든 전시된 청동기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왜? 고구려 무덤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다 개판이죠.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죠? 북한은 나갔다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나라 조모모시 이제 우리 역사 국사 과정에서 어때요? 이제 뭐랬습니까? 7차 교육 과정. 우리가 지금 7차 교육 과정에 있는데 보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당군조선의 강력은 요령 평양 이동서를 명시해야 하며 당군조선의 세력 범위를 그린 지도가 모호하며 당군조선 건국 시기인 BC 2333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냐? 누가 주장했느냐? 우리나라 바로 환당오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조모 씨가 주장을 합니다. 당군조선 강력도 어떻습니까? 지도가 이상하다. 평양 이동선을 해야 된다. 요령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 이제 축소시킨 거 어때요? 자꾸 말장난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당군조선 건국도 이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모 씨.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김모 씨가 어때요? 이것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송모 씨는 또 뭐냐면 고조선의 건국 2333년 어때 절대로 연도로 의미가 없는 동국 통감의 견해다. 자기 견해죠. 자기 견해인데 어떻습니까? 동국 통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2333년 고조선 건국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노 씨의 논문이고 밑에는 송 씨 논문 볼까요? 송 씨 논문 보겠습니다. 당군 신화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쭉 나오죠. 삼국유사가 고조선에 대해 당군을 국조로 제시한 최초의 기록이라 해도 이련의 고조선 인식은 고려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었다. 그리고 당군 신화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자, 이 말장난하는 거 보시면 참 웃깁니다. 말장난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에서 전부 다 뭐랍니까? 당군은 고려시대 때 국난을 당했을 때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난을 당할 때. 이 논리가 어디 주장이냐? 조선 총독부 주장입니다. 다음에 한번 그 주장을 그대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당군을 부정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노모 교수, 송모 교수가 이제 당군을 완전히 역사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보면요. 자, 이렇게. 그래서 2009년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가냐면 당군 신화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라졌던 당군 신화가 2009년에 다시 이제 용어가 이제 정리되면서 자, 이제 지금은 뭐죠 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2012년, 2020년 당군만에 대해서 언급만 지나가고 대부분의
여기서 우리 국사교에서 고조선은 뭘 상징한다 여러분들? 당군을 말하는 고조선이 아니라 이만조선을 말하는 고조선으로 다 바뀝니다. 당군에 대해서는 어때요? 한 줄 언급. 당군이 건국하였다 한다 돼 있고 건국하였다 이거 하고 지나가고 끝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준왕이 망해가지고 도둑놈 위만이 와서 고조선을 시키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발전시켰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제 교과서입니다. 도둑놈, 천하의 도둑놈을 왕권 찬틀을 한 도둑놈을 우리나라의 국조로 가르치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사학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때요? 이제 지금의 기존의 역사학계의 모든 논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르친 논리는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동북공정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죠. 왜? 한사군, 위만조선 한사군은 전부 다 동북공정하고 100% 부합되는 논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임나일본부, 여러분들 가야사,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논문을 석박사 논문이라든지 관리된 논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 충격받느냐? 무엇에 충격받느냐? 우리나라의 여러분 아시는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라고 야사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왜? 기년체 문장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년체는 삼국사만 기년체고 어때요? 삼국유사는 기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사는 삼국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어때요? 주장하면서도 뭘 또 중합니까? 그 정사인 삼국사기도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일본을 가볼까요? 일본은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 많은 이게 정보를 전해주시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년체가 아니라 편년체인 일본속이 속일본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때요? 기전체도 아닌데 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석박사 논문이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의 가야에 대한 기록을 무시하고 누구를요? 바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정사가 아닌데 일본 기준으로 만든 정사인 편년체인 일본 서기의 모든 지명을 임나에 관련된 지명을 어디에 비정하느냐? 한반도 남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순천, 하동, 진주 요쪽 전부 돼요. 남은 요쪽으로 이런 쪽으로 다 비정을 해가지고 모든 연구 논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 쪽도. 그래서 뭐냐? 한국의 가야사는 여러분들 거짓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가야사는 임나일본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임나일본부를 부정한다. 임나는 없다.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하는데 잘 아셔야 될 게 가야사에 대한 모든 논문의 대부분은 뭐죠? 일본 서기의 임나의 지명이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지명이 가야 지명이 없습니다. 오직 어때요? 일본 서기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락국기에 없는 가야 지명을 일본 서기에 있는 가야 지명, 임나의 지명을 한반도에 끌어다가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가야사 연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원 시장님이 이번에 뭘 발표했죠? 여러분들 오늘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나왔죠 보면요. 남원의 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가지고 무슨 국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정보를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정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자, 남원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남원 춘향리 동네입니다. 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남원시 가야 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 시장님이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기사가 뭐냐면 남원 운봉고원서 가야문화꽃 피운 김은국이다. 이렇게 써요. 김은국이 남원에서 꽃을 피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참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가 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찾게 만들겠다. 참 가야를 찬란하게 꽃피운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 99%가 뭐예요? 이걸 읽어보면 뭐다 한다? 임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야
남원의 가야 고분군이 멋진 게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알면 뒤집어집니다. 이건 역사를 반역한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사를 반역한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 가야사에 여기 나오는 지명이 뭐죠 보면요. 바로 김은국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일본 서기.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김문익이 우리나라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때요? 김문대사라든지 김문회가 때 그건 일본부를 증명할 때 반드시 쓰는 지명 이름이 옆에가 뭐가 나옵니까? 김문이 나옵니다. 김문국이. 그런데 지금 남원에서 뭘 주장합니까? 고분을 발굴하고 가야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저 유물이 누구 거다? 김문국이다.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쉬운 말로 뭐죠? 남원 지역이 고대 일본의 식민지 땅이었던 김문국 땅이라는 걸 전 세계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게 만들어 오겠다. 요 논리입니다. 남원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남원 시민들, 여러분들 알고 지금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상이 외놈입니까? 4세기부터 6세기 약 200년간 여러분들 거기는 말 그대로 남원은 외놈이 살았던 동네입니까? 그러면 춘향이도 외놈, 조상님이 외놈이고 여러분들 지금 남원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200년이면 산전수전 다 산천도 어떻습니까? 다 바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외놈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앞뒤를 모르고 주류사학계에 속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남원이 김은국이라는 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이 블랙 코미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야사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북한의 당군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당군등을 가지고 어때요? 뭐 키우든 크기를 캤든 연대기를 높였든 문제는 뭐냐? 북한은 저 당군능을 발굴을 계기로 고조선의 영역인 요동과 만주 쪽을 잃어버리고 북한의 대동강 중심으로 고조선사를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동북공정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현실의 문제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남한의 사학기는 당군 신화라는 말을 꺼내고 어떻습니까? 당군 건국연대기까지 국사에서 삭제시켜야 된다는 조모 교수, 노모 은퇴한 교수, 송모 교수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당군에 대해서 저렇게 역사에서 삭제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시고 북한과 남한의 지금 당군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어때요? 또 가야에 대해서, 임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보를 전해드리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고향 땅이 가야 저쪽에 남원인 분들 아니면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남원시청과 그리고 남원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질타를 하고 그것을 아니라면 어때요? 다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아니라면 어때요? 남원 지역의 조상은 외놈으로 요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완전히 결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미래를 잘 생각하시면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역사 대응 논리를 가지고 절대로 조선 총독부의 사관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지 않게끔 국민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민 역사학 시대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편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